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FMC 회의 결과와 그 이후에 시장 반응,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스텔스 QE 선언까지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12월 FMC 회의 전에는 시장과 언론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예상했습니다. 하나는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준이 추가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금리 인하뿐 아니라 파월 의장이 통화 완화, QE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시장에 훨씬 더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FOMC에서는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미국은 금리가 3.75%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장일치가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반대가 3명이었고, 그리고 동결 몇 명, 그리고 마이너는 여전히 0.5%포인트 빅컷 인하를 주장했고요. 결국 중간선으로 25bp 인하로 합의가 됐고, 인하를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파월 의장은 말년이고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 내부에서 아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없고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시장을 끌고 가는지 그 주체가 불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파월이 리더십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결국 이런 구조는 연준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Let's go!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빅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단기채를 매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번 12월 FOMC 인하는 모두가 예상했던 금리 인하가 아니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파적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비둘기적이었고, 거기에 더불어 월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단기물을 사들이는 준비금 관리 매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 QT를 종료했고, 연준이 다시 단기 국채 매입을 발표하면서 대차 대조표 확대 재개를 공식화한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고요. 하지만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까봐 코로나 시절처럼 무제한 매입은 아니라고 했고요. 단기채 중심의 한정된 매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QE 양적 완화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사실은 명백하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이 늘고 은행은 돈을 더 빌려줄 여력이 생기고 유동성이 시장에 확대됩니다. 즉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와 돈 풀기 두 가지 완화 조치가 동시에 시작된 거고요.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왜 다시 돈 풀기를 시작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최근 미국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문제 우려 때문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지급준비금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급준비금은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두는 예비금입니다. 즉 비상금이죠.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기업이 돈을 쓰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은행 계좌에 이 비상금이 충분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급준비금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급준비금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은행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결국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TGA 잔고의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큰데, TGA 잔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의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끌어오면 그 돈이 통장에 쌓이면서 잔고가 늘어납니다.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TGA 통장을 채우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했었습니다. 그러면 국채를 사는 쪽으로 시중에 있던 돈이 빨려 들어가고 은행과 금융시장에 남아있는 현금이 줄어듭니다. 즉 TGA 잔고가 올라가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은행과 금융시장은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영래포 잔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래포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을 때 연준이 그 돈을 잠시 맡아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은행이나 기관들이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을 때 연준에 돈을 맡기고 대신 안전하게 이자를 받는 건데, 현재 영래포에도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고 바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맡길 돈도 없고 시중 유동성 흡수 기능도 약화되었고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TGA 잔고를 채우느라 돈을 빨아들였고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점점 줄어들고
영래포 잔고도 바닥을 보이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시장에 조금만 충격이 오면 단기 자금 시장부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고요. 만약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경색되고 그러면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악순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었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왜 스텔스 QE라고 부를까요? 스텔스,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파월은 현재 공식적으로 통화정책 변화가 아니라 기술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국채를 사지 않고 그리고 회사채도 사지 않고 규모도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월은 이렇게 주장했지만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이유가 뭐든 간에 결국 돈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했고요. 당연히 미증시가 조정에 나와도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번 파월의 발언 중에서 가장 많은 화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파월은 지금 PCE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관세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이 소비자 물가 PCE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거고요. 이 말은 사실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만약 내년 초에 미국 대법원 판결 등으로 관세가 완화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연준 의장은 직접 관세 정책이 물가를 올리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번 발언은 상당히 정치적이었고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줬고요. 결론적으로 만약 관세 완화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수입 물가가 내려가고 결국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실질 소비 여력이 커지면서 경제가 살아나게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번 12월 FOMC는 단순한 금리 인하 회의가 아니었고요.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시장에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던 건 트럼프 탓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연준 파월 의장은 본인의 체면을 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